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치행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7년도 경감승진시험 합격을 위한 첫 발걸음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연간 커리큘럼 소개한다면서 여러분들과 첫 인사를 한 것 같은데요. 암튼 내년 시험 대비 첫 발걸음 입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강의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또 했지만 또 간단히 입문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주의 한기차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본다면요. 자, 우리는 합격을 위한 적정선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 이르러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합격 기준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초시는 첫 발걸음부터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이 합격의 기준선까지 올라가야 될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제시 이상, 그죠?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수준을 올린다면요, 내년도 합격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초시생들이 자꾸 제시 이상인 분들을 넘고 합격하겠어요? 우리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요, 처음 공부할 때에 그 초심을 잃었거든요. 왜? 내가 어느 정도 행정법을 공부했거든요. 어느 정도 행정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대로 다만 책을 좀 잘못 봤기 때문에 올해는 책을 바꿔서 처음부터 공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상반기 어영부영 보냅니다. 그죠?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우리 커리큘럼 전체 소개 강의를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재수 이상은 스스로의 이 자만심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시는요, 저한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뭐라고요? 저희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저는요, 담임 선생님이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 말이 곧 법이자, 그죠? 꼭 따라야 될 하나의 지침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숙제해라 하는데 숙제 안 해온 강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거의 전국에 없을 거예요. 암튼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초시생들. 하지만 이 초시생들도 초시생에 따라서요, 열심히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있고요. 아니면요, 이 정도 오다가 지치고 지레 그냥 또 공부 덮어놓으신 분 많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너무너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날 때죠. 이 의욕 꾸준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주 이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1년간 계속될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되셨죠? 1년간 이 열정 잘 유지한다는 마음가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요, 우리 이제 입문 강의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왜 요만큼이 안 올라요? 어느 정도의 컨텀 첨부가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정말 100명 뽑는데 101등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정신적 데미지가 커서 공부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 차지하고 재수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또 저의 수업을 다시 들으신다면요, 어느 정도 작년에 좀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시생이 듣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만큼 올리실 수 있겠죠. 조금 아는 부분은 속도 빨리 해가면서 강의 들으시고, 또 이미 필기도 다 해놓으셨을 것이고, 하다못해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재수 이상은요, 제 강의 들으면서 복습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혼자 복습하라면 할 수 없는 것을 재시 이상의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강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입문 강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필기 계속 제가 유도할 거예요. 이유는요, 주관식이라니까요. 필기하면서 한 번이라도 써본 그 습관이, 기억이 시험장 가서 써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간단히 행정법이 뭔지는 말씀드렸어요. 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러한 행정청이라는 자가 어떤 공공의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제가 이제 나중에는 국민을 그냥 갑이라고 칭할 건데, 아무튼 이런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이런 행위를 우리 학문상으로도 행정법 영역에 있는 행위다, 행정청이 행한 행위다 해서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학문상의 용어라고 해요. 학문상의 용어들은 우리는 보통 강학상 용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불리우는 학문상의 언어, 강학상 의미라고 하는데, 행정행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무상, 법률상으로는요, 법 조문에 적혀 있는 것들은 행정행위라는 단어보다 처분이라는 단어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용어인데 어떻게 조금 다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인문 강의 때도 이제 살필 겁니다. 아무튼 행정청이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행정행위를 제대로 잘 해라. 따라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 A 경우에는 B 처분을 내려라.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만약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요,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법이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어떻게 구제하냐?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친 단어가 행정쟁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케이스에서 행정쟁송 구제수단 써라라고 하면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소송법상 구제수단, 이런 걸 또 잘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뭘 뜻하는지, 즉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는 단어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행정법이 더 어려운 이유도 용어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경찰관에게는요, 우리 채용시험 볼 때부터 형법이나, 그죠? 형사소송법 이런 거에 익숙했지 행정법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런 행정쟁송, 그렇다면 이런 행정쟁송으로 인해서 뭘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지 못하고 침해되었을 때는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적어본다면 이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지 못해서 이런 권익을 침해했다면요, 이런 권익을 구제해줘야 돼. 이게 우리 말 그대로 행정법에 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국민의 권익 보호, 국민의 권리 구제, 권익 구제, 이런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빈출어구들, 영어에서도 빈출어구 외웠듯 우리 이제 행정법 이 인문 강의를 통해서 빈출어구들을 이제 소개할 겁니다. 답안지에 무지하게 많이 써야 될 빈출어구들 이제 제시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외워야 돼요. 아무튼 근데 인문 강의 때는 우리 이제 주관식 과목이 어떤 건지 전체 개관을 할 거고요. 단문은 어떻게 써야 되고, 사례는 어떻게 써야 되고, 지금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계속 질문하세요. 단문이 뭐예요? 사례가 뭐예요? 단문은 또 뭐 어떻게 저쩌게. 즉 우리는 이제 올해 시험 쳤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우리 설명을 해볼 건데, 초등학생한테 야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림 그려봐 라고 하면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주어지고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뭐는 적법한가 어쩐가 이제 설문, 질문을 던져요. 이게 우리 1, 2, 3 정도 나오는데 요게 사례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약수라시오라고 1번, 2번 딱 뭐 제시어가 떠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약수령 문제 또는 단문 문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단문요. 그죠? 아무튼 그래, 요런 것들 전부 다 단문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짓기 요령 알려드릴 거고, 또 사례는 어떻게 이제 접근해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샘플 삼아 단문에 대한 샘플 하나 단문 정리할 겁니다. 우와, 이렇게 잘 쉽게 외워진단 말이야 라는 거를 제시할 거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구정이 껴 있다 보니까 구정 때 강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인문 강의 좋은 거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2월 달 내에 구정 지나고 또 바로바로 인문 강의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 강의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관식이야. 태어나서 주관식 시험은 내가 처음 봐. 이 주관식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주관식 시험의 접근법. 그리고 이런 게 주관식이야.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답안지에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단문 답안을 어떻게 쓸 건데? 사례 답안은 어떻게 쓸 건데? 가장 뼈대스러운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문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무턱대고 외우기 힘드니까 글짓기스럽게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제가 늘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샘플 삼아 하나의 단문 외워보자. 내년도 단문으로 유력한 부분을 이 단문 하나 샘플 삼아서 외워볼 거고요. 네, 그리고요. 이제 행정법 전반과 관련된 전체 개관을 할 거예요. 행정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 윤곽을 짜고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이거구나라고 좀 한정시켜 놓으면요. 조금은 행정법이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라고 한다면요. 그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두려움보다는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함에 있어서도 재수 이상이신 분들 굳이 인문 강의 안 들어도 된다. 제 강의를 들었다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 또는 초시생들 반드시 이 인문 강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독학 싫어. 나는 강의 싫어. 독학을 할래. 라고 했다면요. 인문 강의 정도는 들어라라는 거죠. 방금 이것도 기준점 제시했잖아요. 만약에 초시라고 할 때 독학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독학은요.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죠? 아주 완만하게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새 언제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강의 듣고 복습하시면요. 이 합격 기준점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무한반복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공부는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이게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독학은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근데 강의는요. 강의를 토대로 또 쉽게 가르치고 재밌게 가르치고 이해 쏙쏙 암기 그냥 밥숟가락 떠먹여 드리듯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모르는 것을 아는 데까지의 기간이 짧게 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 안 것을 머리에 차곡차곡 쌓는 암기의 시간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슷비슷하겠죠. 독학은 꾸준히 올라가고 계속 오히려 스스로 뭔가의 방향점을 잘못 잡으면 시행착오 겪을 가능성 큰 게 독학이지만 강의는요 그런 것들도 줄여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제 인문 강의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도 2027년 시험 날까지 거의 그냥 대략 한 1년이 남았는데 이 2월달 구정 전후로 해서요 인문 강의 이제 어느 정도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거니까요. 인문 강의를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 공부 들어가 보시죠.